안녕하세요, 알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어떤 제품이냐면요, 요즘에 스피커 시장에서 가장 핫한 제품군이 이제 포터블용 스피커가 가장 핫할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이온 시리즈도 어떻게 보면 이제 포터블용이거든요. 이동하기 쉽고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쉬운 그런 제품을 일반적으로 이제 포터블용 스피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제품은요, EV사의 JLX의 뭐 8P, 뭐 12P, 15P 이런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우퍼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인치짜리 우퍼를 가지고 있는 P, 파워드 스피커인데, P가 없다고 하면은 패시브 스피커라는 거죠. 이제 외국에선 특히 EV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좋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총판 업체가 이제 바뀌면서 여러 번 바뀌면서 EV에 대한 어떤 평가 자체가 이제 저평가되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EV 제품은 미국 제품 중에 그래도 가장 대표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제품에서 JLX라는 시리즈가 정말 인기가 많았다라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그거겠죠. 뛰어난 음질. 그다음에 두 번째는 EV만에게 견고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제품을 제가 이제 영상에서 잠깐 이렇게 보여주긴 하지만 제품이 상당히 짱짱해요. 이 마감 자체가 일반 다른 제품에 비해 상당히 고급지다라는 거죠. 분명히 JLX라는 시리즈 자체가 상급 제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쉽게 접목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음질도 좋고 견고하고 거기다가 가격이 착하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요 JLX 시리즈가 정말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요번에 JLX의 G2 모델이 나온 거예요. G2라는 의미는 뭐냐면 제네레이션 2라는 거죠. 이게 2세대 제품이 이번에 이제 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잠시 영상을 보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V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잠깐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EV라는 회사는요, 일렉트로 보이스라는 회사예요. 미국의 이제 스피커 제조사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EV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많은 제품들이 있죠. 특히 이제 JBL, 보스, 그다음에 EV 아니면 메이어, 그다음에 이제 뭐 QSC 같은 경우는 스피커를 만드니까 QSC가 있을 거고요. RCF라고 해서 원래 이태리에서 이제 시작을 한 업체인데, 그러니까 RCF USA라고 해서 이제 미국에서도 제조가 돼서 이제 보급이 되는 그런 제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JBL하고 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슈머 쪽하고 이거를 이제 같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프로페셔널 쪽으로만 만드는 회사가 EV하고 이제 메이어 이런 쪽의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QSC 그다음에 RCF 이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쪽으로만 만드는 회사, 이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이어 같은 경우는 고가 제품군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요. 중저가용으로는 EV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죠. 지금 현재 사마에서 EV를 취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업체가 총판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 지금은 현재 이제 사마에서 이 제품을 취급하니까 잘 관리하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EV는 어떤 회사냐면요, 1927년도에 설립된 회사예요. 그 당시에 가격적인 측면, 음질적인 측면, 견고함, 이 세 가지 요소를 부각을 시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스피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06년도에 인수가 돼요.
어디에 인수가 되냐면 보쉬라는 회사에 이제 인수가 된다라는 거죠. 이제 보쉬라는 회사 잘 아시잖아요. 그 전동 드라이버 좀 그러니까 익숙하죠.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가장 익숙한 게 이제 보쉬 전동 드라이버가 익숙할 텐데 그 보쉬 그룹에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EV 쪽만 인수한 것이 아니라 앰프군에서 그래도 나름 퀄리티가 있는 앰프가 파워 앰프가 다이나코드라는 거예요. 독일. 그 독일의 다이나코드를 인수를 합니다. 보쉬가.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JLX G2 모델은요, 원래 EV가 갖고 있는 그 기술력에 파워 앰프 자체를 다이나코드의 기술력을 접목을 시켜서 만든 파워드 스피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12인치짜리 파워드 스피커인데 제너레이션 2세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음질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경고함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EV만의 경고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제품만의 경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딱 만들어서 짱짱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손잡이라든지 아니면 그릴이라든지 아니면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상당히 단단하게 만든 제품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포토볼 같은 경우는 다목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야 되고 이동해야 되고 들고 날려야 되고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추가로 가격이 착하다라는 거죠. 합리적인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2세대 제품과 그러면 첫 번째 나왔던 제품의 가격 차이가 이제 많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능들을 많이 집어넣거든요. 기능을 많이 집어넣었는데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사람들이 조금 깜짝 놀라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제품이 뭐가 어떻게 좋은지 한번 세부적으로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1000W급 D급 증폭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다른 제품의 1000W짜리, 1200W짜리 이런 파워 앰프, D급 증폭기를 사용하는 파워 앰플리파이어가 이제 파워드 스피커들이 꽤 많죠. 근데 왜 다이나코드 얘기를 하냐면 일단 D급 증폭기의 가장 큰 핵심은요. 열 효율이 좋아야 돼요. 열로 다르게 효율이 방사가 되지 않도록 잡아줘야 한다는 거죠. 열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나 회로적으로 봤을 때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오래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을 줄일 수 있고 효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앰프와 스피커가 경고함이 오랫동안 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드라이버를 또 개선을 했다고 해요.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12인치짜리 파워드 스피커의 맥스 SPL이요. 127dB래요. 그러니까 전작에는 126dB였거든요. 요번엔 127dB래요. 맥스 SPL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1dB 차이가 뭐 그게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출력 쪽에서 봤을 때 예를 들자면 우리가 1000W짜리 스피커를 앰프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그쪽 현장을 확성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1000W에서 2000W 이렇게 두 배를 올린 거죠. 2000W를 올려봤자 dB로 보게 되면 3dB밖에 안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멀리 확성하는 쪽 입장에서는요, 이 1dB, 2dB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경쟁 상대가 JBL의 이온 스피커일 거예요. 이온 스피커 중에 612, 615 뭐 이런 모델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온 스피커의 615 같은 경우는 15인치 드라이버거든요. 15인치 더 큰 거예요. 더 크고 묵직하고 이런 스피커가 맥스 SPL이 127dB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온 스피커의 15인치 드라이버와 12인치 EV의 12인치 드라이버가 거의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나중에 좀 있으면 보여줄 텐데 어플리케이션이 되게 직관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유저 친화적으로 상당히 잘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퀵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EV사에서 이제 다운로드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건 좀 이따 잠깐 설명을 할 텐데 여기다 보면 LCD 창 있잖아요. 스피커에 보면은 LCD 창 있잖아요. 요것도요 상당히 편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요 기능적인 걸 들어가려고 하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저 친화적이다라는 건 뭐냐면 딱 봤을 때 전혀 몰라도 내가 이제 몇 번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라는 어떤 직관적인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제품들은 그게 좀 약하긴 해요. 근데 요거는요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유저 친화적으로. 앰프를 좀 달아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믹서를 달아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음향 장비를 달아보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너무 쉽게 잘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디자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단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아마 그거 EV만의 특성이 아닐까요? 특징이 아닐까요?
2세대에서는 블루투스를 지원하게 돼요. 와, 여기 블루투스가 지원을 하게 되니까 획기적이죠. 왜냐면 블루투스에 어떤 기능을 더 추가를 하게 되면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스트림 서비스가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음원을 내가 스트리밍으로 정송을 해서 확성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MR이라든지 AR을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인터페이스가 블루투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다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스피커 간의 페어링이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스피커를 두 대를 설치하게 되면 이 스피커 두 대에 선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굳이 선을 연결하지 않고 블루투스 페어링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잠깐 스펙을 보게 되면 3dB의 주파수 응답을 봐야 되는 거죠. 10dB는 뭐 다른 제수사는 10dB를 많이 얘기를 해요. 좀 더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3dB 주파수 응답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게 54에서 18.5 kHz로 이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좋게 만들었다는 거죠. 1000W짜리. 그다음에 페라이트로 되어 있고요. 우퍼가 드라이버 앱 12인치 우퍼가 페라이트로 되어 있는 거고요. 트위터 자체가 압축 드라이버로 되어 있는 1.4의 인치로 되어 있고요. 페라이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이아프램 자체가 티타늄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요게 가장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펙은 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플을 사용하는 걸 잠깐 보여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종류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만든 거는 이제 L 사운드라고 지금 일단 만들어 놨어요. 근데 보통 들어가게 되면 리프레시를 누르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제가 보고 있는 제품은 GLX12P의 G2 모델이라는 거죠. 이걸 연결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기엔 스피커에 이제 베이스, 미들, 트래블로 되어 있고요. 높은 거 다 6dB로 되어 있습니다. 낮추게 되면 CDB, 12dB, 12dB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볼륨을 여기서 컨트롤할 수 있게끔 메인 볼륨. 되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죠. 간단하게. 뭐 딜레이를 쓸 거냐, 뭐 아니면 크로스오버를 쓸 거냐. 뭐 다른 이제 우퍼를 쓰게 되면은 EV의 우퍼를 쓰게 되면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그대로 쓰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로케이션 자체를 삼각대를 설치를 할 거냐, 아니면 킥백을 할 거냐, 아니면 모니터로 할 거냐, 아니면 월로 쓸 거냐, 뭐 이걸 이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모드 자체를 라이브, 스피커, 스피치, 클럽, 이거 뭐 벙벙벙 거리겠죠. FR, 뭐 기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설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에디트 믹서로 들어가게 되면 1번, 2번 블루투스, FX, 메인 이렇게 5개로 이제 되어 있어요. 되게 직관적이죠. 그러니까 1번은 마이크 XLR로 입력할 수 있는, 2번 XLR로 입력할 수 있는 거, BT는 블루투스 연결이 되어 있는 건, FX는 뭐 이펙터겠죠. 메인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각각에 대한 메뉴가 그냥 보이게 되어 있어요. 누가도 쉽게 알아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컴프를 줄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FX를 줄 거냐 말 거냐. 이제 지금 코러스로 되어 있는데 트림을 줄 거냐 말 거냐. 결정하시면 돼요. 베이스를 넣고서. 이 덕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마이크 1번을 연결을 한 상태에서 이제 음악이 블루투스로 음악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음악이 나가는 중에 내가 이제 마이크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덕 기능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덕을 사용해서 예를 들자면 뭐 14dB를 이렇게 맞춰 놓게 되면은 내가 이 마이크를 사용하게 되면 다른 음원의 소리가 14dB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기능들 이게 들어갈 때라는 거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자, 2번도 마찬가지 세팅을 하게 되는 거고요.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EQ 값밖에는 없다라는 거. EQ하고 레벨밖에는 없는 거예요. 레벨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이펙터 같은 경우는 종류가 30개 가량 있어요. 30개 가량 있고, 그다음에 AFX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피드백을 잡아주는 어떤 기능이에요. 오토 피드백. 자,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메인 같은 경우에는 EQ 값을 PEQ로 할 거냐, PEQ로 할 거냐, 뭐 이거는 뭐 내가 쓰기 나름이라는 거죠. 뭐 어떻게 쓰든지 뭐 쓰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모두 자체를 PEQ가 아니라 그래픽 EQ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그래픽 EQ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음에 믹스 아웃을 모노 아웃으로 할 거냐, 스테레오 레프트로 할 거냐, 스테레오 라이트를 할 거냐, 이렇게 결정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세팅을 이제 저장을 해야죠.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스템에 가서 여기서 이제 스토어를 하게 되는 거죠. 스토어를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하면 된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터페이스 자체가 너무 쉽게 잘 만들었다라는 거죠. 유저 친화적으로 만든 인터페이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도 이런 좋은 제품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으면 또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